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이 정면 충돌의 중심에는요, 이 인물 바로 최강욱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 비서관은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 최 비서관 측이 피의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진실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총 3회에 걸쳐 등기 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 요구서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저를 피의자로 기재하였거나 입건하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본인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검찰의 충돌, 이게 첫 번째 논란이라면 지금부터 얘기할 두 번째 논란이 꽤 크잖아요, 위원장 의원님. 네. 그러니까 검찰에 지금 보면 전화와 문자까지 검찰이 했는데도 최강욱 비서관은 피의자인지 몰랐다.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최강욱 비서관은 군 법무관 출신이고 이제 변호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의뢰인이 이런 문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최강욱 비서관은 어떻게 대응했을까라는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 예. 만약 그 의뢰인이 아니 내가 참고인인지 피해자인지도 지금 변호사님 모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물으면 도대체 저는 이 최 비서관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검찰이요. 이 보낸 등기 등본을 최 비서관을 위해서만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참고인한테 보내는 양식이에요. 자,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를 다 물어봤습니다. 그 하나같이 전부 다 뭐냐면 세상에 참고인 출석을 보내면서 뒤에다가 출석 안 할 경우에 만약에 체포될 수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미란다 원칙을 써놓는 검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보낸 등기 우편을 보낸 것은 당연히 피의자로서 소환 요청을 하는 거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거의 100%의 변호사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강욱 비서관은 자기는 피해자로 지금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변호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헷갈리면 검찰에 물어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3차례나 왔다면서요. 3차례나 왔으면 일반인 같으면 겁이 나서라도 물을 겁니다. 아, 이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냐? 물을 건데 문제는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로 해서 본인이 공직기관 비서관이라고 해서 3차례나 본인이 직접 등기우편을 받아놓고도 지금 와서 이거 참고인이었다?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이게 법상식에 맞는 것인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네, 저는 최강욱 비서관이 자신이 받은 출석 요구서를 공개해줘서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읽어보면 피해자라는 게 명확히 나와요. 왜냐? 여기 보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거는 참고인에게 쓰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이 가능하다. 이것도 참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의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지금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건 번호가 형제가 아니라 수제가 돼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참고인인 줄 알았다 하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는 형사사건 사건 몇 호. 그다음에 수제라는 거는 수사사건 몇 호. 그죠? 이걸 뜻하거든요. 네. 아니 수사사건과 꼭 수사사건이면 참고인이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참고인으로 들어갔다가도 피해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을 진짜 최강욱 비서관이 몰랐다면 변호사 자격을 우리가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최강욱 비서관과 관련된 또 하나의 논란은 그의 거취에 있습니다. 이 공직자는 기소가 될 경우 직위 해제 사유가 되는데요. 그간 청와대 참모들의 경우 검찰이 기소하면 자진 사퇴를 쭉 해왔었습니다. 장혜철 평론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 휴일에도 연휴에도 출근을 하고 최강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전혀 자진 사퇴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고요. 청와대 관계자 같은 경우도 법무부가 기소 과정을 감찰하겠다고 한 만큼 해당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 관계자의 말은 무슨 뜻이냐? 이 기소가 결국 정당한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법무부에서 감찰하면 검찰 기소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게 뻔하니 이 최강욱 비서관 직위 해제할 이유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인 것 같은데 예. 사실 청와대와 정부, 검찰이 따로 떨어져서 적대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근데 청와대 비서관부터 관계자부터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감찰 대상이고 부당하다고 나온다면 이제 일반 국민이나 다른 범죄 혐의자들이 검찰로부터 수사 소환 통보를 받고 기소 당사자가 됐을 때 이 검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기소 대상이고 수사 대상인 일부 고위공직자들이나 대통령의 측근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검찰이 흔드는 게 아니라 지금 청와대가 흔들어버리고 있어요. 이제 누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분리하면 이거 정당한 기소가 맞는 것인지 뭐 무슨 정당한 수사가 맞는 것인지 다 똑같은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직기관 비서관부터가 청와대 소환 통보에 대해서 수차례 거절하면서 응답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순순히 또 소환에 응하겠습니까? 이 기본적인 검찰,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측면에서 이 결과가, 기소 이후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재판부의 판결이 나는지와는 별개로 지금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짧게 하나 더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강욱 비서관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이 검찰의 기소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가겠다. 법무부의 감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최강욱 비서관은 본인 입장을 지난주 목요일에 밝혔을 때에도 윤석열 총장까지 고발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오늘 인사 발표 30분을 앞두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하여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것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입니다. 글쎄요, 이 부분인데 지난 목요일이었잖아요. 네.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사를 통해서 했던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했는데 뭐 진중권 교수가 이 얘기하고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어서 다음 거에 망조가 든 청와대 황실의 내시의 횡포를 보는 듯하다. 대단히 원색적인 비난을 진전 교수가 했단 말이죠. 최강욱 비서관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인턴 증명서 말고 또 이제 추천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너무 쉽게 써주는 관행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게 뭐 그 정도 관행이 연장선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겁니다. 결과가 공공에 지금 드러났고 그 결과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예. 어쨌든 공직자로서 뭐 개인이 아니잖아요. 공직자로서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인 것일지라도 결국에는 책임을 어느 정도 지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자세가 사실상 좀 별로 안 보이죠. 우리가 예전에 그 우병우 그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가서 팔짱 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를 정도로 좀 약간 반응이 약간 어떻게 보면 과도하고 좀 오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다른 진영에 있는 병우, 뭐 좌병우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저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김상현 평론가 시각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최강욱 비서관이 과연 쿠데타라는 단어 뜻을 아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꾸 하면은 프랑스어로 때리답니다. 예. 그리고 에타 하면은 정부예요. 그리고 정권을 뜻합니다. 그래서 꾸, 드, 에타에서 쿠데타 이거는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정권을 찬탈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기속한 게 쿠데타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말이냐?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심각한 것은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한 사람, 3번이나 불응하고 기소됐고 계속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검찰 1, 2차 인사를 계속 관장하고 있다. 이것 자체. 그리고 이것을 내버려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예. 아 근데요 예.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최강욱 비서관 입장에서는 이 기소가 자기를 그 직위해제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각이라면 자진 사퇴는 더더욱 없을 거고요. 예. 자, 그런데 검찰의 3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불응하고 있는 이 청와대 비서관은 또 있습니다. 바로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입니다. 제가 짚어가요. 이 화면 볼게요. 최강욱 비서관처럼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좀 버티기에 나선 거냐?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화기도 꺼놨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버티기에 들어간 청와대 참모들이 최강욱 비서관, 이광철 비서관, 그리고 또 바깥으로 보게 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황운하 경찰청장 모두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이번에 법무부에서 또 검찰 인사가 났고 2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월 3일에 새롭게 들어온 간부들이 있는 체계에서 내가 소환돼서 수사받는 게 좀 유리하다는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일단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강철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임 행정관이 있으면서 김기현 시장, 당시 울산시장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와대로 첩보가 이동되기 한 달 전에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잖아요. 예. 이 당 대표실의 부실장과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당시 부실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강철 비서관 만나서 오찬하기로 했다는 그런 메모가 발견이 됐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당사자입니다. 청와대의 선임 행정관이 당 대표실 부실장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선거 개입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부담을 끼치니까 내가 먼저 물러나겠다 이런 태도도 아니고 비서관이라는 고위공직자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의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불응하는 이런 모습. 만약 박근혜 정부의 비서관들이 이런 식으로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면 그 당시 야당의 주요 정치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수사 결과 어떻게 될지 저 모릅니다. 단언할 수 없지만 네. 최소한 검찰이 나오라고 할 때 공직자답게 검찰의 조사 요청에 대해서 더 당당하게 협조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다운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현정 의원님, 네. 이 주제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지금 앞서 얘기했던 이 권력형 비리의 핵심 피의자, 검찰이 주장하는 핵심 피의자들이 줄줄이 이제 소환을 거부하고 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지금 다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정말 백원우 전 비서관 기소하는 것처럼 직접 지휘를 한다면 앞으로 정말 충돌은 불가피해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만시대의 소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워낙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범죄자에 들어가도 잡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야당에서는 도대체 청와대가 소도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청와대 가면 소환영장 안 해도 되고 압수수색도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청와대는 법 위에 있는 기관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법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즉 판단은 법원에서 하면 돼요. 예. 자,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그 검찰 당연히 어떤 징계를 받아야죠.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그래서 법의 순리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지금 검찰이 기소한 걸 두고 잘못했니 많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가서 법원에 가서 판단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를 받지 않는 상황,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법치주의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저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철 비서관도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지금 차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늘도 5개의 댓글 차례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하나씩 보실까요? 출석 요구서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검찰 인사검증을 하는 비서관이냐? 예. 윤석열 총장의 패싱 전문가 아닌가? 대통령 말도 장관 말도 안 듣는다. 예. 놀부와 흥부에 빗댄 댓글도 있고요. 예. 조사도 한 번 없이 재판에 넘기는 건 독재 검찰이라는 짓이다. 마지막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감찰한다고 총장 지시 무시한 이성윤 지검장을 감찰하라. 5개의 댓글 제가 한번 또박또박 차례로 읽어봤습니다.